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는데 박수가 감사합니다. 오늘 홍사상 시상식 사회를 맡은 인권연대 주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간이 1분간 더 지나서 빠르게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사상 시상식, 홍사상을 제정한 인권연대에서 대표해서 오창익 사무국장의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데 저 때가 좀 불편하신 분도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홍세화 선생님을 기리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늘 물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중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지만 또 좋은 기업도 다니고 그랬지만 끊임없이 뭐랄까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또 입은 있으나 자기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 곁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저희와 함께 장발장은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외국인 보호소에도 규칙적으로 방문해서 영어 보러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있는 많은 보호소가 사실상 구금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에서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지식인이란 자기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야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홍세화 선생님은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가족에게 여쭤봐가지고 홍세화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당분간 진행하면서 저희가 하려는 건 홍세화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에 바라는 건 뭐 여러 있죠. 평화로운 세상도 되고 전쟁도 종식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문이건 어떤 지역이건 간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평안을 누리면서 이만큼이라도 진보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수고와 달리 한 번 조명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성취도 없는 분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 지금 꿈에서 뵌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세화 선생님 가족에게 여쭤봐서 홍세화 선생님 성함을 딴 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인데요. 상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하여튼 저희도 홍세화 선생님이 남겨주신 여러 가지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금 말씀드린 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늘 묻고 또 부지런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한번 드려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상을 받게 된 박우라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홍사상 심사위원회 대표해서 박태훈 교수님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권연대가 제정한 홍세화상 첫 시상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세화상은 인권연대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평생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실천하신 고 홍세화 장발장 회장님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선생님처럼 젊은 시절부터 이타적 삶을 살면서 사회와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젊은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선생님의 삶과 실천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상입니다. 뜻깊은 상의 첫 수상자로 제주 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상근 활동을 하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및 도의회를 감시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서 제주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고 홍세화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공익활동가라고 평가하고 인정하려 합니다. 저는 홍세화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신청서를 읽으면서 참여연대에서 권력감시와 부패방지, 특히 사업감시 활동을 30여 년 이상 했고 공동대표까지 지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해온 것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상근 활동가 여러분처럼 온전히 삶을 던져 사회와 타인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생각이나 말,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과 실천으로 살아오신 고홍세화 선생님이나 여러 젊은 활동가, 상근 활동가에 비하면 무늬만 화려했던 것은 아니었나 합니다. 수상의 영예를 한 박유라 국장님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수상자를 포함해서 이 시간에도 외롭고 성과도 버리고 잘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상근 활동가 덕분에 그 울림은 모르는 사이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로 한 걸음씩이나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 홍세화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고 홍세화 선생님이 은행장이셨던 장발장은행은 머지않아 문을 닫기를 소망하지만 홍세화상은 수많은 젊은 활동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의미 있는 상을 제정한 인권연대와 노창희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유라 국장님 수상을 축하합니다. 두분 모두 따뜻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홍세화 초대 장발장 회장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또 때마치 이틀 뒤에 이주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김기만 선생님이 계십니다.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홍세화 선생님을 월간 신동화를 통해서 한국에 처음 소개하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홍세화 선생님에 대한 짧은 회고를 듣겠습니다. 선생님 워낙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 보이시고 앞에 나오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기만입니다. 제가 대략 한 10분 정도 그냥 준비해서 왔는데 요구한 건 3분이니까 미팅 해프웨이 중간에서 만난다고 해서 5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1981년 부활로 공개 경쟁 기자로 입사를 해서 20년간 일을 하고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와서 춘추관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반기 2년 동안 김원기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고 후반기 2년 때는 그 당시 우리 바다이야기라는 게임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와 김명건 장관을 불러서 미래의 반도체의 이 게임 산업을 좀 성공시켜달라. 그래서 저한테 초대 게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걸 게임위원회 모든 등급 기준이랄지 120명 직원 뽑는 것 모든 걸 다 초대해놓고 이명박 때 임기 6개월 남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때는 정현주 사장 전부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이겼지만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디어 관련 강의를 한 10년 했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당대표 대변인을 하고 언론멘토 단장도 하고 고박호 사장을 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걸 끝냈을 때가 2021년 10월인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언론 특보로 들어가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의 언론 멘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정부에서 뭔가 일을 했고 아닌 정부에서는 물러났고, 제가 몇 개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자가 제 판이에요. 두 번째 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세네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그 다음에 또 노루인간이랄지 저번에 우리 홍세화 선생님이 책을 쓰셨지. 혹시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서랄지 하여튼 여러 번의 책을 쓰셨는데, 제가 홍세화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90년 동아일보 파리트타운으로 발령이 돼서 파리에 갔습니다. 근데 파리에 갈 때 그 당시가 국가안전교육부인데 저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만나면 안 되는 이른바 접촉 금지자, 외교 용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여기에 명단이 있는데 1번 이은로 화백, 북한 왔다 갔다 하고 그 부인 박인경 여사. 2번이 이은로 화백의 조카고 김치식당을 운영했던 파리의 북한 거점이라고 하면서 이재희 씨. 그 다음에 홍세화 선생. 그 다음에 버트란 정 이분은 파리의 유수한 대학의 박사인데 김대중 대통령 구명사업의 유럽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 반정 활동을 했다는 두 분.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레지옹 에트랑제라고 해서 외인부대가 있어요. 참고 국적을 달려는 사람들이 외인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카메룬이랄지 막 이집트랄지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나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출신이 우리나라 몇 명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만나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따를 이유가 없잖아. 바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외롭고 쓸쓸한 사이였으니까 그분이 잘 알다시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금속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 많은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자 읽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아버지가 없거든요. 어머니도 없고. 내 부모는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너의 아버지는 아나키스트다. 뭐 정도이죠. 그러면서 손을 끌고 어디를 갔냐면 충청남도 아산군 영치면 대동리에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시골에서 몇동이라고 그러죠. 무덤. 큰 무덤이 몇 개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6.25가 터지고 이쪽이 우익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100명을 죽였다. 너희 친인척 여기 다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홍세화가 거의 미쳐버리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바로 군산 인근에 있는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거의 울부짖고 살다가 내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무슨 놈은 공과대학이야. 사회과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입학합니다. 그 외교학과의 동기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아는 임지태 명창이랄지 뭐 서강대 박호성 교수랄지 또 연극과를 같이 했던 이용준 지금 국중과학 관장이랄지 뭐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학에 가자마자 홍세화 씨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부들 다 그 사정을 알았는데 그래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학생운동사에서 가장 국렬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무기고를 터놨고 그 최원석 그 회장의 집을 터놨고 실제로 뭐 수시로 삐라를 날렸고 이런 활동을 계속 했는데 요행이 안 잡혔어요. 요행이. 근데 졸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5대 대그룹 이제 종합상사, 10대 종합상사가 있었는데 뭐 율산이랄지 대몽이랄지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대몽이라는 그룹의 유럽 지사에 갑니다. 유럽 지사가 파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79년 초예요. 근데 정부가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죽기 한 보름 전에 난민전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래가지고 64명을 구속하고 어마어마한 단속을 했어요. 거기에 홍세호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발표를 딱 보고 프랑스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폴리티컬 어사이드, 망명을 해버렸죠. 나는 이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에 2002년에 귀국을 하는데 그때까지 그 이제 여권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뭐 뚜레페이, 썸꾸레, 한국을 뺀 모든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권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 운전사를 했던 그때의 기록을 가지고 쓴 책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입니다. 뭐 공전에 대히트를 했죠. 근데 참 여기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제가 홍세화 선배님을 저는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저 47년생, 53년생 6살 차이인데 어떻게든 인터뷰를 해서 싶고 싶은데 동아일보에서 안 실어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노태우 때인데 안 실어줘요. 근데 나중에 제가 꾀를 내가지고 그때 신동아에 파견을 가 있었는데 1995년에 데스크에 의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프랑스를 갔는데 제가 가서 취재를 좀 하겠다. 중요한 취재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파리를 갑니다. 가가지고 일단 김영삼 대통령 관련한 취재를 마치고 홍세화 선생님을 만났어요. 1995년 2월 말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시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받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1년 된 사진이죠. 홍세화 형님이 여기 있고, 그 사모님 박일선 여사가 있고, 딸이 수연이가 있고, 74년생 아들이 용빈이가 있고, 그때 준 사진을 제가 이 보물처럼 그대로 가지고 안 돌려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이건 이제 꼭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1995년 4월 신동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와이드 인터뷰. 난민전 사건의 홍세와 파리 하늘 밑에 정치 망명가 분단의 섬은 세도랑이 씻고 상당히 참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감성을 건드는 그런 제목이었죠. 이게 20쪽이었는데 하여튼 저는 제 의문을 1차 완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인터뷰에 엄청나게 고마워한 분이 있어요. 전혀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구였느냐? 창비 출판사입니다. 저는 창비 출판사가 이 책을 낸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원고는 참고로 말하면 유홍준 선생이 독일 갔다 오다가 홍세화 선생을 만나가지고 품에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홍세화는 이 책을 못 내잖아. 원칙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2002년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걸 몰래 숨겨가지고 와서 창비하고 얘기를 해서 책을 냈는데 책을 언제 냈느냐? 1995년 4월에 냈어요. 제 인터뷰는 3월에 나갔어요. 이게 제 인터뷰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창비를 완전히 홍보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책이 얼마 팔린 줄 아세요? 50만 원 팔렸어요. 우와. 진짜 근데 이게 또 아주 정확하게 안 했어요. 이 책이 교보나 명품 말고 강남에서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이. 그 출판사에서 분석을 이 책이 왜 나가지 강남에서? 알고 보니까 강남에 돈 푼인다 있는 유부녀들이 책을 많이 사왔어. 제목 때문에. 나는 파리에 택시 운전사 하니까 여기 무슨 애로? 이게 뭔가 좀 얕은 얘기가 있을 것 같다요.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상당히 많이 사왔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고요. 저는 홍세화 선생님을 생각할 때 딱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정말로 모든 당신의 수입 이런 것들을 진보 운동을 위해서 다 바쳤잖아요. 인권연대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당신의 일생의 새 모토로 삼은 게 L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였거든요. L, 알파벳 L. 러브, 사랑, 그 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레이버, 노동. 이 3L을 사랑했어요. 그다음에 인물도 3M을 사랑했어요. 3M. 마오쩌둥, 모택동. 그다음에 마르쿠제, 우리의 정신을 때렸던 마르쿠제. 마지막으로 칼 막스, 정말로 이분은 모든 그 힘, 에너지, 자신의 일생을 이 민족의 평화운동, 분단의 극복운동, 그다음에 진보의 뼈를 한 뼘이라도 늘리기 위한 행동, 그리고 인권운동, 장발처럼 여기에 온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선배님이고 형님이고 큰 어른이다. 너무 일찍 가셔서 참 유감입니다. 그래도 자주 만나뵙고 실전으로 기울이고 했는데 정말로 생각만 하면 저는 눈물이 나고, 마지막으로 홍세화의 세자, 화자 이런 건 세계 평화입니다. 약자가 아버지가. 근데 그 동생이 있습니다. 민화가 있습니다. 민화 동생이. 그 민화는 민족 평화인데 그 3살 때 그 충남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3살 때 죽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약속한 시간을 안 지켜주시고 하지만 되게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다시 오늘의 주인공을 위해서 드디어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상식은 저희 좀 동선 문제가 있어서 먼저 저희 장관장, 은행장, 이시장, 이번 홍세화상 심사위원 장이신 정봉구 은행장님께서 수상의 이유를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기념 사진은 수상 소감을 들은 다음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상과 선정 이후 발표에는 정봉구 은행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환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이제 내일 모레면 홍세화 선생 2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식 날짜를 잡고 보니까 오늘이 세월호 12주년. 우리말 중에 난 제일 잔인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눈물은 아래로, 숟가락은 위로. 그 엄청난 지금도 우리한테 트라우마를 주는 사건인데 세월이 가면서 가족들에게는 잊히지 않겠지만 우리 서서히 이어져 가는데요. 홍세화 선생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선정 기준이라고 저희가 정한 게 있었습니다. 사회와 타인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고 있으나 아직 주목받지 못한 전국 활동가. 신청한 분들 중에 마지막 저희 심사에 올라온 분들이 10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다원성, 소수자의 이익, 또 이주자의 삶, 다양한 분야를 위해서 헌신하던 분들이었는데 저희는 이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로 박유라 제주 참여환경연대 상장을 정했습니다. 특히 그 박유라 국장께서 제출하신 그 신청서의 마지막 구절이 저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팠어요. 너무 이제 번아웃 같은 게 오는 것 같은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정분들도 생각났습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홍세화상을 참여연대 제주 참여운동연대 박유라 국장님이 주는 것은 꾸준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세화 선생님의 삶은
소유보다는 관계를, 성장보다는 성숙을 여전히 우리 공동체가 붙잡고 가야 되는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화두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박유라 제주 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개동은 생략합니다. 아 그래? 아 그럼 저희가 이게 첫 상이기 때문에 상패 내용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홍세화상 제주 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 박유라님. 박유라님은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11년 이상 활동하며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박유라님의 사랑은 홍세화 선생의 마음과 실천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16일 인권연 축하드립니다. 김기만 선생님 공식 사진사 또 드려야 되겠다. 일자 하나 앞에 붙이든가 공자 하나 적어 쓰든가. 박유라님 공자 하나 더 붙은 거로 생각하세요? 됐죠? 네, 선생님 발표와 시상에 수고해주신 은혜자님께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참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제주에서 올라오셨고요. 멀리서 오랜 기간 고생하셨다가 드디어 주목받는 날입니다. 선생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써도 될까요? 네. 제주 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고 다른 후보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진짜 저는 이거를 제안을 내달라고 대표님한테 홍영철 대표님한테 질문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좀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지지대가 되어드리자 생각해가지고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그래도 주인공인데 좀 센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이 저한테 주어진다기보다는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있고 정말 다들 열심히 진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이렇게 멀리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다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주신 상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감사히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을 사실은 받으면서 좀 저에게는 한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용서를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7, 8년 전에 도지사 토론회를 하는 와중에 어떤 분이 저희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계란을 던지고 자해를 하는 소리를 그 전국 뉴스에 막 나오고 저희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도 약간 제가 너무 그거를 기획하고 행사를 치렀는데 너무 그 큰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 자책을 많이 했었던 것도 있고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투기 문제를 다뤘는데 그거를 제가 그 고위 공무원분을 이렇게 투기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마음의 짐이 항상 솔직히
투기, 땅 투기요? 네. 아주 그 도시공원 민간 특례에 사전 투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았을 때는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다 진짜 열심히 땅을 다또 토지 대장가 하고 막 해서 찾아면서 너무 저 혼자 좋아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좀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아 진짜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책도 많이 하고 아 좀 많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낮은 곳에서 조금 더 이렇게 치밀하게 자료를 찾고 이런 활동을 진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주목받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묵묵해줬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일단은 감사드리고 그래서 성경 선생님이 뭐 사랑, 뭐 관용, 뭐 용서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런 나에게도 조금 더 이렇게 내 스스로를 좀 이렇게 했던 거를 모아주고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좀 그 장발장 은행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는 장발장 은행이 이렇게 정말 무담보 무이자로 이렇게 돈을 사람들에게 정말 빌려주는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에 대한 선한 의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은행이 좀 이게 운영되는 게 불가능한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일하는 게 이게 부정의에 대한 분노나 뭐 끈기, 뭐 승부욕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좀 인간에 대한 어떤 선한 의지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뭐 사람들을 항상 권력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의심하고 이런 부분은 컸는데 좀 인간의 선한 의지에 대한 좀 애정이 좀 부족했다고 스스로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좀 상을 주시면서 좀 그런 좀 사람의 선한 의지를 믿고 좀 이렇게 그런 방향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라 이런 뜻으로 느껴져가지고 조금 감사하고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좀 많이 스스로에게도 좀 다잡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인권연대와 장발장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단체를 항상 이렇게 묵묵히 끌어주시는 저희 홍영철 대표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선생님의 이름에 정말 누가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 상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묵묵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앞에 나오셔서 단체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금방 찍어야죠. 왕욱 씨 나오세요. 이준 선생님 나오시죠. 네.